이 영상은 당신의 콩팥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10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이 이미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지만 그중 90%가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들의 콩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어르신들은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89세 김정도, 6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지금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씩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파크 골프를 치며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제 또래 친구들은 정도야, 너는 정말 50대 같다며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알면 더욱 놀라실 사실이 있어요. 사실 저도 20년 전 69세였을 때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제 크레아티닌 수치가 1.8로 나온 거예요. 의사가 된 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환자 입장이 되었죠. 아, 나도 신장 질환자가 되는구나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평생 환자들에게 미리 관리하세요 라고 말해놓고 정작 제 몸은 돌보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제 모습을 보세요. 89세에도 8시간 연속 수술을 집도하고 수술실에서 간호사들의 작은 속삭임까지 정확히 들을 수 있어요. 제 크레아티닌 수치는 1.0으로 30대 젊은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신장 질환은 단순히 투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몸 전체에 독소가 쌓이고 심장 질환 위험은 10배, 뇌졸중 위험은 8배 높아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한번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결국 건강한 노년의 모든 것이 신장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20년간 직접 실천하며 증명해낸 신장 회복의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89세 의사가 30대 신장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어르신들도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콩팥 관리법까지 말이에요. 제가 신장 건강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30년 전 일입니다. 당시 제 동생 김정석이 42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며칠 전부터 형,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나는 것 같아. 요즘 다리가 자꾸 부어서 양말 벗기가 힘들어라고 말했던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새벽에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어요. 급성 신부전으로 바로 투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의사인 제가 가족의 신장질환 신호를 놓쳤다는 자책감이 정말 컸어요. 그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요. 그 후로 저는 신장질환 환자들을 훨씬 더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환자들의 말 한마디, 표정 변화, 걸음걸이까지도 유심히 봤어요. 이윤나 어르신은 78세이신데 선생님, 소변에서 거품이 좀 이상하게 나는 것 같아요. 샴푸 거품처럼 하얗게 말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겼을 증상이에요. 하지만 저는 바로 정밀 검사를 받으시도록 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윤나 어르신의 신장 기능이 절반 정도로 떨어져 있었지만 아직 회복 가능한 상태였어요. 이윤나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생활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짠 음식을 끊고 고기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빠지지 않고 하셨어요.
혈압약과 당뇨약도 하루도 빼먹지 않고 드셨습니다. 그 결과 3년이 지난 지금 신장 기능이 70% 수준까지 좋아지셨어요. 최영호 어르신은 72세이신데 다리 부종과 피로감을 호소하셨는데 검사해 보니 초기 신장 질환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진행을 완전히 막을 수 있었어요. 지금도 매달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 덕분에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친구들은 다 투석받고 있는데 저만 멀쩡해요 라고 인사하고 가세요. 반면 박현수 어르신처럼 괜찮다, 괜찮다 하시며 증상을 무시하신 분들은 결국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 차이는 정말 단 하나,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였어요. 신장은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는 정말 무서운 장기예요. 하지만 미리 알고 관리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정기적인 신장 기능 검사입니다. 신장 기능은 주로 사구체 역과율과 크레아티닌 수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정상인의 사구체 역과율은 분당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60에서 89 사이면 경도 감소, 30에서 59면 중등도 감소, 15에서 29면 중증 감소, 15 미만이면 말기 신부전으로 분류해요. 크레아티닌은 남성 0.7에서 1.2, 여성 0.6에서 1.0이 정상 범위입니다. 이 수치들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주의 깊게 봐야 해요. 한미경 어르신은 67세이신데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1.5로 나왔습니다. 정상 범위를 살짝 벗어난 정도였는데 검진센터에서는 나이 들어서 그런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대요. 하지만 한미경 어르신이 제게 오셔서 선생님, 이 수치가 괜찮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 보자고 권했습니다. 결과는 1.8로 더 올라 있더라고요. 바로 정밀 검사를 했더니 만성신장질환 3단계였어요. 지금 한미경 어르신은 정기적으로 관리받고 계시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처음 검사에서 괜찮다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박현수 어르신처럼 응급실에 실려갔을 거예요.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죠. 검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60세 이상이거나 당뇨병, 고혈압이 있으시면 1년에 2회 이상 받으셔야 해요.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이신 분, 흡연자,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보건소에서 5,000원 정도면 받을 수 있고 직장 건강검진에도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변 검사도 함께 받으시면 단백뇨나 혈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검사 항목도 알아두세요. 혈액 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사구체 역과율을 봅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 혈뇨, 당뇨를 확인해요. 단백뇨는 신장에서 단백질이 새어 나오는 것이고 혈뇨는 적혈구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소변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단백뇨가 나왔다고 무조건 큰 병은 아니에요. 감기나 열이 날 때, 심한 운동을 한 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정상 수치 범위가 달라져요. 80세 이상에서는 사구체 역과율 60 정도도 정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크레아티닌 생성량도 감소하거든요. 수치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어르신들은 최근 신장 검사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언제 받으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두 번째는 혈압과 혈당의 철저한 조절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신장 손상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전체 신장 질환의 70%가 이 두 질환 때문에 발생합니다. 혈압은 일반적으로 130대 80 이하로 유지하셔야 하고 당뇨가 있으시면 더 엄격하게 120대 80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혈당은 공복 시 100에서 130 사이, 식후 2시간 180 이하가 목표예요. 당화혈색소는 6.5에서 7% 이하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정수진 어르신은 74세이신데 20년간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별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시며 혈당 관리를 소홀히 하셨어요. 혈당 측정기는 집에 있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고 당화혈색소가 9%를 넘나들었어요. 약도 오늘은 밥을 적게 먹었으니까 안 먹어도 되겠지 하시며 임의로 조절하셨고요. 결국 5년 전부터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레아티닌이 1.2에서 3.5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정수진 어르신이 각성하셨어요.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 혈당과 저녁 식후 혈당을 재셨고 식사 일기도 쓰셨어요. 탄수화물 섭취량을 정확히 계산해서 기록하셨죠. 약도 알람을 맞춰놓고 정확한 시간에 드셨고요. 6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6.8%까지 떨어졌고 그 후로는 신장 기능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있어요. 혈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측정입니다. 병원에서 재는 혈압은 대개 고혈압이라고 해서 긴장 때문에 실제보다 20에서 30 정도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집에서 편안한 상태로 재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해요. 측정 방법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후 소변을 본 다음에 재세요. 저녁에는 식사 전에 재시는 것이 좋아요. 5분 정도 조용히 앉아 계신 다음에 재시고 팔은 심장과 같은 높이에 두세요. 일주일 정도 기록해서 평균을 내보시면 본인의 실제 혈압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혈당 관리는 무엇보다 식사가 핵심입니다.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보리밥을, 흰 빵보다는 통밀빵을 드시는 것이 좋아요.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들을 선택하세요. 식사 순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채소와 단백질부터 드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혈당 상승을 30%까지 줄일 수 있어요. 식사량도 조절해야 하는데 평소보다 20% 정도 줄여서 드시되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복용도 절대 빼먹으시면 안 돼요. 오늘은 몸이 괜찮은 것 같아서 하고 임의로 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증상이 없어도 계속 복용하셔야 하는 약이거든요. 특히 아침에 드시는 혈압약은 하루 종일 혈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하루라도 빼먹으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은 혈압과 혈당 스스로 얼마나 자주 확인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올바른 식습관과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비만은 고혈압과 당뇨를 유발해서 신장을 직접적으로 망가뜨려요. 체질량 지수 23 이하를 유지하시고 남성은 허리둘레 90cm, 여성은 80cm 이하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복부 비만이 특히 신장에 해로운데 내장 지방이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신장 혈관을 손상시키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5g 이하로 권하고 있어요. 이는 찻숟가락 하나 정도의 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12g을 섭취하니까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하는 거죠. 소금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서 단백질이 새어나오게 만들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82세이신데 젓갈류와 국물 요리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침에는 김치찌개, 점심에는 된장찌개, 저녁에는 고등어 조림 같은 것들 말이에요. 밑반찬도 젓갈류가 대부분이었고요. 나트륨 섭취량을 정확히 계산해 보니 하루 15g을 넘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식단을 바꾸기 시작해서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만 드시고 김치는 물에 헹궈서 드시고 젓갈 대신 들깨가루나 참깨, 견과류로 맛을 내셨어요. 3개월 만에 혈압이 160에서 140으로 떨어졌고 다리와 얼굴 부종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소금을 줄이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국물 요리할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반만 드세요. 국물에 나트륨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둘째, 김치나 젓갈, 장아찌는 물에 살짝 헹궈서 드시면 염분을 30% 줄일 수 있어요. 셋째, 소금 대신 레몬즙, 라임즙, 식초, 마늘, 생강, 양파, 허브, 향신료를 활용하세요. 넷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은 피하시고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세요. 다섯째, 외식할 때는 짜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미리 말씀드리세요. 단백질 섭취도 신중하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정상인은 하루 체중 1kg당 0.8g,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0.6g 이하로 드셔야 해요. 60kg 체중이라면 하루 36에서 48g 정도입니다. 계란 하나에 6g, 두부반모에 10g, 생선 한 토막에 20g, 닭가슴살 100g에 23g 정도 들어있어요. 하루에 계산해서 드셔야 해요. 하지만 노인분들은 단백질이 너무 부족해도 문제가 돼요. 근육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근감소증이 생기면 오히려 더 위험해져요. 무조건 금지보다는 질 좋은 단백질을 적당량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걀인자, 생선, 닭가슴살, 두부, 콩류, 견과류 같은 것들이 좋아요. 붉은 고기보다는 흰살 생선이나 닭고기가 신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체중 관리도 점진적으로 하셔야 해요. 한 달에 2kg 이상 급격히 빼면 신장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체중이 급격히 줄면 근육도 함께 줄어들고 신장에 독성 물질이 갑자기 몰릴 수 있거든요. 꾸준한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천천히 빼는 것이 답입니다. 어르신들은 오늘 식사는 어떻게 하셨나요? 소금 섭취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는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낮춰주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시켜요. 또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도 줄여줍니다. 주 5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 중등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권합니다. 처음에는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운동 강도는 본인이 느끼기에 약간 힘들다 정도가 적당해요. 김철수 어르신은 76세이신데 퇴직 후 집에서만 지내시던 분이었어요. 하루 종일 안락 의자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시고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죠.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하루에 300보도 안 걸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근육도 줄어들고 혈당도 올라가고 결국 신장 기능이 50%까지 떨어진 상태로 병원에 오셨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이런데 무슨 운동이야 하셨지만 저는 집 안에서라도 조금씩 움직여 보자고 설득했어요.
첫 주에는 집 안에서 10분씩 걷기 운동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거실과 방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죠. 한 달 후에는 15분, 두 달 후에는 20분씩 늘려가셨어요. 3개월 후에는 집 근처 공원에서 30분씩 걸으실 수 있게 되었고, 6개월 후에는 하루 5,000보까지 걸으셨어요. 지금은 신장 기능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혈압약도 절반으로 줄였어요. 걷기 운동을 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강도는 약간 숨이 찰 정도가 적당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면 돼요. 너무 무리하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탈수가 생기거나 근육이 파괴되면서 독성 물질이 신장으로 몰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매주 5분씩 늘려가세요. 목표는 일주일에 5일, 총 150분 이상입니다. 걷기 외에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실버댄스도 좋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적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가 있거든요. 근력 운동도 일주일에 2회 정도 병행하시면 더욱 좋아요. 덤벨이 없으면 물병이나 쌀포대를 이용해도 충분합니다. 팔굽혀펴기나 스쿼트 같은 맨몸 운동도 효과적이에요. 흡연과 음주는 반드시 줄이거나 끊으셔야 합니다. 담배는 신장 혈관을 직접적으로 수축시켜 혈류를 방해해요. 니코틴과 일산화탄소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거든요. 특히 당뇨가 있는 분이 흡연하시면 신장 기능이 정상인보다 3배 빠르게 악화됩니다. 하루 한 갑씩 20년 피우신 분이라면 금연만 해도 신장 기능 악화 속도를 50% 늦출 수 있어요. 금연이 어려우시면 점진적으로라도 줄여나가세요. 금연 클리닉이나 금연 패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술도 신장에 직접적인 독성을 줍니다. 적당량은 남성 하루 2잔, 여성 1잔 이내예요. 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아예 금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탈수를 일으켜 신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도 올리거든요. 또한 간에서 독성 물질을 만들어서 신장이 이를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려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고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신장을 직접 해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깊게 주무시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피하시고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차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명상이나 심호흡, 독서,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것으로 스트레스도 관리하세요. 어르신들은 오늘은 얼마나 움직이셨나요? 충분히 주무셨나요? 5번째는 약물 관리와 신장의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약물들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소염 진통제, 항생제, 조영제, 이뇨제, 일부 한약제, 건강식품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장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조기에 발견하면 되돌릴 수 있지만 늦으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최순자 어르신은 71세이신데 무릎 관절염 때문에 이부프로펜을 자주 드셨어요. 처음에는 아플 때만 드셨는데 나중에는 미리 먹어야 덜 아프다고 하시며 하루 3알씩 6개월 동안 계속 복용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소변량이 줄어들고 다리가 심하게 부었어요. 검사해 보니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져 있었습니다. 크레아티닌이 1.0에서 2.8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소염 진통제가 신장 혈류를 감소시켜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지금 최순자 어르신은 진통제 대신 다른 방법으로 관절염을 관리하고 계세요. 물리치료를 받으시고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중 운동을 하시고 온찜질과 냉찜질을 번갈아 하세요.
관절에 좋다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도 드시고 있고요. 신장 기능은 다행히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어요. 약물 복용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진통제는 꼭 필요할 때만 최단기간 복용하시고 장기간 드셔야 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역시 과량 복용은 피하셔야 해요. 하루 권장량을 지키시고 술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생제도 의사가 처방한 기간만큼 정확히 드시고 임의로 끊거나 남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면 안 돼요. 한약도 각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마황, 방기, 세신, 관중 등 일부 한약재는 신장 독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장에 좋다고 광고하는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도 위험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파는 신장회복제, 신장해독제 같은 제품들은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장의 초기 신호를 정확히 아는 것도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첫째,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은 단백뇨의 가장 흔한 신호입니다. 특히 거품이 30초 이상 사라지지 않고 맥주 거품처럼 하얗고 촘촘하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둘째, 혈뇨가 나오거나 소변색이 콜라색이나 홍차색처럼 진해지는 것도 위험한 신호예요. 부종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위가 붓고 저녁에 다리와 발목이 붓는다면 신장 기능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해요. 양말을 벗었을 때 자국이 1시간 이상 남거나 정강이를 손가락으로 5초간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가서 잘 올라오지 않는 것도 부종의 신호입니다. 피로감과 식욕 부진도 간과하기 쉬운 증상이에요. 장영희 어르신은 79세이신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3개월을 넘기셨다가 뒤늦게 말기 신부전을 발견하셨거든요. 평소보다 유난히 피곤하고 밥맛이 없고 구역질이 난다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입맛의 변화와 구취도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입니다. 음식 맛이 이상하게 느껴지거나 입에서 암모니아나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난다면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또한 평소보다 소변량이 현저히 줄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나와도 이상 신호예요. 어르신들은 요즘 몸에 어떤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작은 신호라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신장은 정말 묵묵한 장기입니다. 심장처럼 두근거리지도 않고 간처럼 황달이 생기지도 않아요. 폐처럼 숨이 차지도 않고 위처럼 아프지도 않습니다. 췌장처럼 당뇨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장의 중요성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죠.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것이 신장이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박현수 어르신처럼 단지 피곤하고 다리가 붓는다는 이유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시며 병원 가기를 미루다가 결국 투석을 시작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60년간 진료하면서 수없이 봐온 안타까운 일이에요. 투석이 시작되면 일주일에 3번씩 4시간씩 병원에 가야 하는 삶이 시작돼요. 자유롭게 여행도 못 가고 식사도 물 한 잔까지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 삶 말이에요. 생명은 연장되지만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지죠. 반면 이웃나 어르신이나 최영호 어르신처럼 작은 신호만으로도 빨리 병원을 찾은 분들은 신장 기능을 지키고 건강한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상황인데도 결과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의 차이였어요. 핵심은 조기 발견과 꾸준한 생활 습관 관리예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실천 방법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정기적인 신장 기능 검사 받기. 둘째, 혈압과 혈당 철저히 관리하기. 셋째, 싱겁게 먹고 적정 체중 유지하기. 넷째, 꾸준한 운동과 금연 금주하기. 다섯째, 약물 주의하고 신장 신호 놓치지 않기. 이 5가지만 제대로 지키셔도 신장 질환의 90%는 예방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89년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사람은 원래 변화를 어려워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죠. 하지만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가장 쉽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말이에요. 예를 들어 국물 한 숟가락만 덜어내기, 김치를 물에 살짝 헹궈 드시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만 걸어 올라가기, 하루 한 번 혈압 재보기, 소변 볼 때 거품 확인하기 같은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요. 매일 반복하시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21일만 계속하시면 습관이 된다고 하잖아요. 60세든 70세든 80세든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제가 89세에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환자들을 돌보며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는 분명히 더 건강한 모습의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건강을 위한 하루 식단 실전편을 준비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체적인 메뉴 구성과 간단한 조리법, 나트륨 계산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어르신들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 보시겠습니까? 지금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다짐을 적어주시면 저도 확인하고 어르신들도 더욱 실천하기 쉬우실 거예요. 함께 건강한 100세를 목표로 해봅시다.